초응급 상황이에요. 이명왕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나가. 오토로 돌아가는 많이 했죠. 교통사고 아니면 주학사고 무조건 빠르게 잘. 안녕하세요. 더도어 성형외과 김태섭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도어 성형외과 전문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도어 성형외과 김나림입니다. 오늘은 그 중증 외상센터 요즘 인기가 많은 드라마를 보고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요. 감상평 하면서 이제 뭐 그래도 오랜만에 의학 드라마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정주행했습니다. 근데 원래 의학 드라마 많이 보세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아, 네. 저는 오글거려서 사실 잘 안 보는 편. 저도.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보통 의사들이 의학 드라마를 많이 안 봐요. 왜냐, 되게 제 생각 그런데 약간 너무 좀 뭐랄까 오글거리게 한달까, 네. 너무 좀 멋있고 너무 그런- 환상을 주는 그런 것도 그런 게 있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냥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딱 와닿는 순간 뭔가 몰입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너무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많아가지고 더 몰입도가 떨어지면서 맞아요. 그렇게 좀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도 안 봤거든요. 또 딱 그런 드라마일 것 같아서 근데 보다 보니까 진짜 판타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 그럼 뭐 그리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수술도 잘하고 저렇게 사명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저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그거 조심해서 잘라요. 칼 뽑으면 큰일 첫 납니다. 장면, 첫 장면. 사건 완료됐습니다. 카디악 탐폰 흉부외과 콜해줘요. 흉부외과 오면 천자할 거니까 스파이너니들이랑 초음파 바로 준비해 주시고. 카디악 탐폰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자로 본 적은 진짜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디악 탐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초응급 상황이에요. 그죠? 초응급 상황이고 이거 있으면은 그냥 이 선생님이 하신 게 틀린 거 아닙니다. 빨리 흉부외과 선생님 불러. 맞아요. 빨리 흉부외과 선생님 불러야 되는 거라 빨리 피를 빼야지. 지금 보면은 이게 심장이 못 뛰니까 이게 피가 차서 눌려가지고 심장이 못 뛰니까 빨리 피를 빼줘야지 피가 다시 돌아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카디악 탐폰이라고 진단 내린 것도 대단한 거 네, 그렇죠. 그 이게 너무 판타지. 아니 뭐 근데 초음파를 보면은 보이기는 할 거고 그래서 대장 세부 전문이신데 맞아. 저런 거 아는 것도 대단하고 맞아. 그 다음 디시전도 굉장히 훌륭했다. 빨리 홍보 선생님을 맞아. 불러야 된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외상외과가 없을 때,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응급 환자 이런 환자 왔을 때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홍보 선생님이 또 다른 급한 수술을 하고 오셔서 못 오신다.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 질환이 한 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의학 드라마니까. 근데 1화의 첫 장면부터 이렇게 때려 박을 줄 몰랐어요. 니들 그 혹시 왜 칼을 뽑았을 때 놀라는지 아시나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좀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서 저렇게 환자 목을 만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 판타지예요. 맞아요. 그것도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칼을 찌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아. 그 험한 쪽에 응급실에 그래요? 있었지. 근데 보통 이제 칼이 꼽혀 있으면 이 꼽혀 있는 것만으로도 지혈이 된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뺐다가 오히려 더 출혈이 출혈.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피 고인 데를 안 찌르고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 또 다른 카디악 탐폰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피의 색상도 정말 고증이 잘 됐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고여있던 피의 색상. 주인공 성격이 조금 세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성격의 교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면은 좀 어떠실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경험마다 근데 네, 좀 다- 그런 비슷한 성격의 교수님들은 한두 분씩은 다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약간 리즈너블하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까지 괴팍해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주인공이 약간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별명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별명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그냥 이름을 민영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쓴 작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의사 선생님, 그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주인공 이름이 뭐죠? 백강혁? 백강혁. 네, 백강혁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 학문외과 하시는 교수님 아, 계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같은 성격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대학병원이라고 뭐 성격이 다 괴팍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귀여운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별명은 생각보다는 많이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외과는 과가 좀 커요. 사람도 좀 많이 뽑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름을 좀 못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성형외과는 그렇게까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이름은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마취과 네. 선생님이 연락이 안 돼서 이제 4년차 불러 원장님께 콜을 하는 그러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아, 선생님 해주시오. 아, 네. 맞아. 보통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는 한 달 정도는 일 안 하고 공부만 거의 하고 병원에서 그냥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콜을 해서 부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마취과 인력이 없는 것도 저는 좀 신기했어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보통 마취과는 인력이 그래도 꽤 충분히 있어야 이런 응급수술을 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4년차를 콜하는 게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장면에서. 아마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냥 대다수의 산자 선생님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은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과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참. 이때 그것도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 게요. 이제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응급수술이고 하기 때문에 너네가 빨리 가서 마취를 걸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 응급수술, 이 응급 환자를 본다는 일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쉴 사람을 쉬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담임 선생님은 1, 2, 3년 차 그리고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 엄청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잠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죄부를 좀 줘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장면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끼리 네. 펠로우 한 명을 대해서 제가 되게 좀 막 가르쳐 볼까 해서요. 쟁탈전 네.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끼리는 사실 없고 과에서 세부 분과가 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도 혹시 그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렇게 막 그럼 저희가 교수님들 지금 대학병원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교수님들 그렇게 예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자 원장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딱히 사랑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펠로우 한 명의 인력이 되게 대학병원에서 소중하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잡고 싶어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저희는 뭐 세부 분과가 이렇게 있는 과는 아니니까 막 과 내 교수님들 간의 쟁탈전은 아니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그 저 한 명에 이렇게 네. 애착을 주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는 건데 사실 두 교수님의 입장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학문외과 교수님 입장을 설명해 드리면요 자기 수제자인 거예요. 자기 수족처럼 자기 뭐 시키는 대로 일도 잘하고
이미 심지어 1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오토로 돌아가는 부하가 한 명 있는 거죠. 아. 네, 자기 시스템에 딱 맞춰가지고 이 친구가 없어지면은 자기가 엄청 일이 많아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제자를 좀 뺏긴다는 그런 마인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백강혁 교수는 딱 그거죠. 지금 자기는 이 학교 출신도 아닌데 와가지고는 첫 만난 의사가 그 의사인데 그게 좀 마음에 좀 들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같으니까는 이 친구 아니면은 외상외과 팀이 짜여지지 않으니까는 빨리 꼬셔가지고 팀을 짜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이 좀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건 지금 드라마니까 조금 대립을 좀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증 외상팀 당직은 모두 양재원 근데 저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다른 거에서. 이게 그건 뭐 한 명이 뭐 백강환 교수처럼 뭐 1년 365일 일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계속 24시간 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저렇게 너무 가혹적으로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이 피곤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 피해는 온전히 또 환자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또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직 같은 걸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1년차 때는 거의 퇴근을 못하고 계속 제가 뭐 다른 드라마나 웹툰 이런 거 봤을 때 네. 막 처음에 막 100당인가? 100일 아, 100일 당인가? 당직. 그게 막 100일 동안 집에 못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1년차 때는요. 그때는 전공의 특별법 이런 게 없었어요. 맞아. 없어가지고 맞아. 저희는 100일이 아니고 1년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아마 설날 당일이랑 추석 당일날 집에 잠깐 갔다 오는 정도는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이 끝나도 막 새벽에 끝나요. 그러면 뭐 집에 갈 수 있어도 그냥 병원에서 자고 다음날 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고 차라리 그렇게 생활했던 게 맞습니다. 요즘은 그게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당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하셨다고. 아름아름 아름아름. 네, 몰래. 응급실에서도 근무를 해보시는 네, 응급실을 네. 거의 네. 한 그러니까 번쯤 응급실 근무가 거의 절반 정도 응급실에서 콜이 오면 항상 이거 내려가야 되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중증 환자들이 오는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면 네. 인턴 때에도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요. 성형외과에서도 응급실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일을 하는 건 다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응급의학과 인턴이면은 응급의학과의 응급실에 일에 중에 인턴 잡을 하는 거고요. 다른 과를 돌더라도 야 인턴 응급실로 내려와서 이거 해 라고 하면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형외과 때도 중증 환자한테 뭐 콜이 오냐 라고 하면 당연히 콜이 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이제 뭐 교통사고 아니면 추락사고 아니면 찔리는 사고 뭐 이게 좀 중증 외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얼굴도 다칩니다. 얼굴 다치면은 성형외과한테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과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콜이 오면은 얼굴 여기 부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먼저 급한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은 수술을 계획해서 잡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통 치료가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제가 레지던트 때는 이렇게 중증 외상이라는 중증 외상과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저렇게 중증 외상 당하시는 분이 오면 다 콜이에요. 머리 다쳤으니까 신경외과 콜하고 눈 다쳤으니까 안과 콜하고 얼굴 다쳤으니까 성형외과 콜하고 목 다쳤으니까 이비인후과 콜하고 팔 부러졌겠죠? 정형외과 콜하고 가슴 다쳤죠? 그럼 흉부외과 콜해야 되고 배 다쳤으니까 외과 콜하고 밑에 다쳤네? 비뇨기과 산부인과 콜. 맞아.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도 안 좋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너가 먼저 우리는 이건 안 급해 뭐 누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런 문제도 생길 거잖아요, 그죠?
정리가 안 되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응급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일 급한 게 이제 뇌수술이나 여기 백강 교수님 심장 수술 그다음에 뭐 출혈 나는 거 잡는 게 제일 급하니까 크게 이제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선생님들이 외상외과로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큰 불을 빨리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저런 게 진짜 있으니까 저렇게 일이 좀 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주 멋들하고 있어. 이 장면은 이제 그 항문외과 교수님 따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왔는데 백강 교수님이 직도를 해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좀 지인분이나 가족분들을 좀 진료를 하거나 좀 수술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요 제 지인을 제가 수술한 적 없습니다. 그게 뭐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술할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믿을 만한 의사한테 시키는 게 제일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지인의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한 번 본 사촌 동생이다라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친자식이나 아니면 친부모님 이렇게 수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개용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 수술을 한다는 게 엄청 수술도 커지고 나중에 후유증도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계속 백광희 교수는 이게 맞다 하는데도 말리잖아요. 그냥 그런 식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면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더 일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니까는 저는 만약에 상형 수술이라서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뭐 아시는 분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이런 수술을 만약에 제가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못할 것 같고 제 가족이면 오히려 사심이 담길수록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차라리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수술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성공이라면은 오히려 막 더 신경 써서 해야지. 그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상형이라는 게요. 막 엄청 또 신경을 쓰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뭐예요? 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싶다고 그게 막 딱 맛있게 잘 안 나오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왜냐면 저희가 매번 환자들을 볼 때 매 수술마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더 많은 정성이랑 들어가고 평소에 안 하던 걸 함으로써 더 안 좋아지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해서 VIP 신드롬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실제로도 병원 내에서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신경 써준다면 오히려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뭐 진이 수술을 한다고 뭐 특별히 막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많이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평소에 수술을 그렇게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장면 나올 때 네. 막 방송에서 코드블랙인가? 막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실제로도 나오는지. 네. 코드 블랙은 나는 들어본 적은 없고 그냥 코드 블루 병원마다 뭐 파랑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뭐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떠요. 왜냐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 방송을 지금 뭐 신경과 외래에서 누가 심장 마비가 와서 빨리 지금 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빨리 선생님들 와주세요라고 하면 일반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병원마다 뭐 파랑새 신경과 뭐 코드 블루 그러니까 정해 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코드 블루가 이런 CPR 상황 빨리 이렇게 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코드 블랙은 물론 저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그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재난 재난 시에 하는 그런 코드라고는 이해는 간접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한 일반 환자분도 계시고 뭐 엄청 놀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용어로 부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치료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분류하러 온 거지. 여기 계신 분들 사망 선고할 권한 없어. 방금 저 말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망 선고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박경혁이 말하는 거는 선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어느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뭐 급한 환자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분류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최전방에 있으면 그 뒤에 병원이 이렇게 있고 도시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다쳤어요. 그러면은 모든 환자를 바로 근처에서 보지도 못했고 멀리서 보지도 못할 거니까는 그거를 제가 효율적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이렇게 팔찌를 해가지고 너는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뭐 흑색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라고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저게 있습니다. 사실 응급의학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트리아지에서 케이크스. 중증도를 맞아요. 분류해 주는 건데 가끔 우리 응급실 가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계속 기다리고 맞아요.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은 먼저 가고 이제 이런 게 중증도 따라서 그런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서 아마 이제 그 작업을 하러 현장에 직접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장면 보면은 네. 본인이 이제 기사 나와서 기사 댓글을 자기가 막 다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 제가 네. 원장님들도 이제 유튜브도 촬영하시고 하니까 본인 영상에 막 이런 댓글 같은 거 혹시 다신 경험이 있는지. 아, 제가 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개원 초반에는 구독자도 그래도 지금 좀 계시잖아요. 그때는 한 명도 없을 때는 친구들이 좀 댓글을 달아준 게 있어요. 그래서 김 원장 잘생겼다 하는 거 보면 다 제 친구가. 근데 요즘에도 되게 막 잘생겼다는. 아유, 그거는 제 친구는 아닌 겁니다. 원장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사실 네 없어요. 원장님들은 혹시 영상 보시긴 하시나요? 저는 보죠. 그 가끔 저희 올라가면 네. 부모님이 이제 친구들이나 맞아요. 지인들이 보고 이제 말을 해주죠. 다른 나라로 가서 좀 치료하고 하는 그런 총상? 그런 수술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혹시 네. 군의관 경험? 아니요. 아니시군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 또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군의관으로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저희는 공중보건으로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도 수학과 선생님들을 잘 안 뽑았었어요. 저희는 이유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산부인과 선생님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군의관이 많이 필요가 없겠죠. 여군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총상 이런 거는 본 적 없습니다. 공부일 때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공부일 때요. 제 시골에 가가지고요. 그냥 면 단위로 갑니다. 면 단위로 가면은 그 면에 의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방해드리고 예방접종 열차 잡아드리고 큰 병원 가야겠다 싶으면은 의뢰서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정도 일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백강혁 교수가 저렇게 이제 해외에 그 부상 입은 우리나라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한 몇 주를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 병원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여기 극중에서는 항문외과 선생님이 열심히 고군분투 한다지만은 그리고 백광호 교수님이 거의 저희 가는 물론 뭐 이게 경중을 다룰 거 아니지만은 저희 가는 것보다 한국대병원에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저는 조금 보면서 이거 그래도 판타지니까 뭐 가서 일을 보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하긴 했어요. 그 실제 있었던 거, 그 청해부대? 네, 아덴만 네, 그거 내용을 좀 가져오려고 넣은 그런 느낌. 맞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제가 알기로는 이국정 교수님이 당시에 이제 밑에
팀이 지금 극중보다 훨씬 더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지금 1호밖에 없는데 가면은 그쵸 외상외과가 비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면서는 아 이게 그래도 여러 명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야지 백강혁이 없어도 살 사람이 살릴 수 있으니까는 그냥 그게 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아 이걸 또 내가 너무 몰입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박 교수가 부상을 입어서 네.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원장님들이 서로를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면 네. 어떨 것 같으신지. 아 성형 수술이요. 견적 내라는 건가? 서로 쌀것 같아요. 만약 원장님이 이제 부탁을 드신다고 네. 하면은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좋죠. 공짜로 주면. 근데 저도 기꺼이 맡길 수 있긴 해요. 제 얼굴을 기꺼이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이미 한 번 의뢰를 드렸었어요. 저도 매번 의뢰를 사실 재밌지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먼저 계획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분야여가지고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다른 원장님이 약간 부탁하면은 네. 뭔가 좀 다른 느낌인가요? 같은 업계에서도 내가 더 이제 아니요, 인정받는 아니요, 그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음악 콩쿨 대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쿨 대회처럼 이거를 반음을 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래서 너가 나보다 내가 너보다 연주를 훨씬 잘해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디테일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더 잘한다, 더 잘 못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약간 뭔가 믿음이 더 아, 강하니까 하는 것 그럼요. 그런 건 당연히 있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예 뭐 못하는데 나보고 해달라고 하진 않으니까는 어느 정도 합격선은 들었구나 이 정도 생각이죠. 아, 내가 뭐 진짜 개쩔게 해서 나한테 수술사 이 정도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백강형이 수술이 되게 빠르잖아요. 손이 막 네. 기술이 좋아서 원장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수술 이 사람은 진짜 되게 막 엄청 빠르게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잘한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빠른 게 잘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수술 결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무조건 수술이 빠른 게 좋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오픈한 채로 오래 있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근력 회복이나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헤매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덜 헤매고 딱 목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조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강남에서 광화문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뭐 쫙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을 거고 돌아가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길을 딱 잡고 쉴 수 없이 딱딱딱딱딱 하면은 시간이 딱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딱 그렇게 도착하는 게 제일 깔끔한 수술이고 결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보통 보시면 백강혁 수술 잘한다라고 하는데 결과도 있지만은 같은 의사들이 봤을 때 아니 무슨 이 수술을 이 시간 내에 한다고 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의사들끼리는 약간 그게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이 빠르면 수술 잘하네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수술 손 진짜 빠르셔가지고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하는 빠르면 좋습니다. 수술하는 사람들 손을 빠르면 좋고 결정도 빠르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빨리 설정하는 것 같기는 해서 너무 빠르게 발라요. 백화교수.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전 또 근데 제가 제 전공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게 세팅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뇌 수술도 하고 의식 수술도 하고 혈관 수술도 하고 심장 수술도 하고 하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아이언맨 보면 아 저렇게 날아다니고 에너지 레이저 쏘고 이런 거 아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백과학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심장 수술도 할 수 있고 머리 수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려서 원장님들이 좀 성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할까요? 너무 옛날에 맞아, 너무 받아본 옛날에 질문이었죠. 했는데
우선 인턴 때 돌고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도 좀 전후 차이가 좀 확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고. 안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은 성형외과가 되게 빡센 맞아요. 과예요. 수련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힘든 과라서 선배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 해야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선택하게 됐어요. 원장님. 저도 약간 궁금해. 네, 나리 원장님처럼 가시적인 그런 게 즉각적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았던 것도 있고, 어쨌든 손을 쓰는 직업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 좋은 과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성형외과가 다른 그런 막 장기 수술하는 과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약간 수술하는 거에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약간 내과는 수술하는 그런 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외과에 좀 더 뜻이 있는 분, 내과적으로 좀 뜻이 있는 분 이렇게 좀 갈리는 편인가요? 그쵸. 보통은 갈려서 선택을 하죠. 그게 이제 보통 과를 선택할 때 크게 세 개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죽냐 사냐, 바이탈과냐 안 바이탈과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턴 때 돌면서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제가 인턴이라서 주치의도 아니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간접적으로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고 해서 바이탈과를 조금 안 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술을 할래 말래, 요것도 조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 살리고 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싶어라고 아까 말씀하신 신경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 살리는 거 하고 싶은데 수술 안 하고 싶어, 그럼 내과, 소아과, 이렇게 내과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은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바이탈과는 좀 무섭다라고 하면은, 좀 무섭다기보다 부담스럽다, 너무 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술하면서 그게 하는 게 보통 저희가 성형외과, 그다음에 안과 같은 이비인후과 그렇게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고 나서 비전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나오고 나서 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바이탈과는 조금 힘들었고 수술은 좀 하고 싶었고, 그래도 나와서는 그래도 조금 잘 된다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성형외과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근데 만약 제가 성형외과로 네. 가고 싶어, 하고 싶어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죠. 네. 뽑아줘야 되니까. 네, 그거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모든 과가 뭐 내가 경쟁을 뭘 하고 다 해야 싶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과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선별 과정이나 그런 거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형외과가 엄청 최상급 맞아요. 더 잘한 공부를 그러니까 그것도 시류마다 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보셨을 때 이 드라마에서 좀 고증은 어떤 편이에요? 고증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술 장면 같은 거 나올 맞아, 때나 맞아. 찢어진 혈관 이런 모습들이 정말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런 모습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증 외상 센터 이게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국종 교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까이서 본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직접 막 헬기도 타고 막 다른 나라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꿈 같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신 교수님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전체적인 감상평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멋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이제 뭐 그 심장 수술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또 보는데 나름의 재미도 되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 이 수술. 아까 분이 만들 때 아예 그냥 의료 판타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다고 맞아요. 후일담을 보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제가 봐왔던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랑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도 저런 어떤 백강의 정도 능력이 된다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사실 그렇거든. 저희 같은 성형 수술도 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 메스의 무게라는 게 우리 칼을 들이대고 꼬매고 하는 게 무게가 가볍진 않은데 이 오죽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술의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딱 저렇게 딱 전지전능한 느낌으로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되게 좀 부러운 의사다라고 생각을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인사 한번 해주시면 원장님 하세요. 뭐 인사야? 뭐를 제가 해요. 네, 지금까지 중증의상센터 리뷰를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